절대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들어올 때는 이게 뭐지? 보안관인가? 7급 공무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선 자치지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관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대덕구에서는 세개동 시범동에서 작년부터 12개 동 전동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돼요. 주민들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일일이 할 수 없을 때 주민을 대표해서 50명의 위원들을 모집하게 돼요. 그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해결하고 마을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자치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민간 협력하고 행정적인 지원까지 같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까?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주민분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셨던 게 있을까요?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들이랑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 것은 그냥 마을을 위해서 봉사의 개념이었잖아요. 이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50명에서 분과를 좀 구성해요. 나는 복지환경에 관심이 있다. 아니야, 나는 교육문화에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동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자치 홍보에 관심이 있어. 3개의 분과 정도 저희는 나눠져 있는데, 분과 안에서 위원님들이 분과에 소속이 되고 분과를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그 분과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희가 쓰레기 문제, 환경, 탄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다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까지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관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많은 경험, 활동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찍 자영업을 하게 돼요. 옷가게도 했었고요. 식당도 했었고요. 물건을 파는 영업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늦게 가게 돼요. 그런데 수능을 보지 않아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개인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사업을 했다고 보면, 대학의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공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 사업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것을 배우러 가지 않았나. 그래서 20대부터 80대 동기들과 함께 스타디를 통해서 무사히 4년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자영업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경영학이 꼭 이론이나 학업을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을 하고 비영리 활동을 하고 또 마을의 공동체 지원을 하고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지원관으로 있는 이 과정들이 대학을 가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고민했던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원관이란 일이 구에서 뽑을 때는 저희를 전문가라고 뽑기는 하였으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공무원들이 할지 못하는 민간 전문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다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돼야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기반이 돼야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관심 분야를 좀 부서별로 나눠서 플랫폼적인 역할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조금 해볼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치지원관을 하시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나 마음 상하는 일들은 없으셨는지?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인데도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50명이 꾸려졌는데 행정과 그 50분 사이에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을 얻어내기는 되게 어렵고요. 특히나 50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들은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유연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제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 가족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관이라는 직업이
분들이 어공이라고 어쩌다 된 공무원이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떤 자질을 조금 가지면 좋을까요?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동자치지원관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올 때는 이게 뭐지? 보안관인가? 그럼 그 공무원들은 주무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마 그 관자를 붙였던 것 같아요. 지원하는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 저희는 공무원처럼 공무원 고시를 보지는 않아요. 다만 민간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일이 주민자치 업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력을 조금 보게 돼요. 근데 학력을 보지는 않아요. 다만 민간에서 어떤 경험, 개인 사업을 하고 비영리 조직을 운영해보고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아마 자치회에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뽑은 것 같아요. 저희도 서류 면접부터 몇 단계에 대해서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하게 돼요. 서류를 제출을 하고 면접을 보고 구술 면접, 자기소개서, 물론 서류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지원관으로서 민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자치회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 역시도 7급 공무원의 보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거 기간제 근로자라 2년에 끝나지 않아요. 단기적인 직업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이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니다. 두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럴 때 자치지원관은 민의 경력을 가지고 행정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2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치지원관으로서 일을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하는 업무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또 샀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물건만 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건을 팔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어느 회사에서 들어오고 그 물건을 어디다 진열을 해야 제일 잘 팔리는지를 아시고, 그 물건을 자주 사가는 고객이 어떤 고객, 어느 세대의 고객인지를 또 알게 되고, 까다로운 손님들이 비율을 맞추면서 감정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시잖아요.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자치지원관을 들어왔다. 그러면 자치회 50위원들과 함께 그런 업무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계단을 봐주시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계단이 전부 있어요. 때로는 쉽게 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어렵게 올라가는 계단도 만날 수 있죠. 목표했던 그 계단에 난 다 왔어.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도착을 했구나 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어느 순간 또 다른 높은 계단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나 못해. 나 못 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계단을 피해서 다시 뒤로 내려갈 때도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많은 계단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삶의 계단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 계단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경험을 하실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경험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로움이 얼만큼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가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경험을 사세요. 경험을 사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 경험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삶의 계단, 그 어려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길잡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사는 것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